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 사실 돈 문제뿐만은 아니죠. 다양한 사회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장벽이 뭔지 심리학 개론 시간에 짚어보고 하나씩 한번 허물어 나가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좀 생각해보니까 교수님도 아이가 셋. 네. 여기 스튜디오 안에 2사람 있는데 자녀가 6. 그렇군요. 아주 모범적인 스튜디오가 지금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결혼과 출산의 장벽으로 네. 심리적인 불안을 꼽으시더라고요. 네. 불안이 참 어디서나 빠지지를 않는데 결혼과 출산에서 불안은 어떤 요인일까요? 사실 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게 뭐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게 우리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예. 어느 순간 우리 내면에 불안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이 스며들게 되었을 때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이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약간 좀 잘 모르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불안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뭐 하면 되겠지. 맨손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애들도 네. 자기 그 수저는 하나 물고 태어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약간은 좀 쉽게 생각하고 네. 그냥 좀 잘 몰라도 그냥 배우면서 하고 약간 이런 기조가 있었던 좀 반면에 지금은 사회가 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뭔가 다 질서도 잡히고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젊은 세대일수록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도 비교하게 되고 앞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 네, 결혼할 때 얼마가 들고 네, 그리고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들고 요즘에 네. 다들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니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니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터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터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이전 세대에 어렸다 하더라도 이전 세대에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은 희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금씩 사회가 나아지고 있고 뭐 내 집 마련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사실 월급의 수준은 높아졌어도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올라가고 집값도 월급 올라가고. 그렇죠. 월급으로는 집 사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도 상당한 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매체에서 네. 거의 뭐 지구 반대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안감에 더 자주 많이 휩싸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 걱정의 구성거리 중에서는 예.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혹은 불필요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소식으로 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안 봐도 됐어야 되는 뭐 그런 다른 사람들의 소식들 뭐 SNS로 계속적으로 사실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시대만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은 정말 듣기 힘든 소식이잖아요. 땅 산다는 거는. 네네, 그렇죠. 정말 부동산 사는 게 만만치도 않고. 네. 요즘에는 막 그냥 뭐 매일마다 어떤 사람은 막 땅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백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막 다 그런 게 들리니까 네, SNS로. 그렇죠. 박탈감도 좀 상당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렇게 또 자주 비교할수록 내 인생이 불안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건데 그걸 좀 멀리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근데 사실 그런 불안함이 젊은 세대 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하는 그 나이대에만 불안감이 더 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왜 이들은 더 그걸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현재 시대에서는 결혼하게 되었을 때 잃게 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잘 모를 때 결혼하고 저만 해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젊었을 때 결혼한 편이거든요. 네. 제가 30살 좀 그 부분에 결혼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잘 모르고 그냥 결혼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다 보니까 잃게 될 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뭐 커리어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 꿈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감은 더 가중될 거고 누구도 뭐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유로움이 굉장히 박탈될 거다.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런 SNS 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아득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지레 그냥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포기한 게 결혼과 출산인 거고요. 네, 네.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더 또 늘어나게 되는 게 이게 더 이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보면은 진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혼자 살아도 괜찮아. 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만연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메슬로우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는데요. 네. 그 메슬로우 욕구의 단계에는 다시 총 5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 밑에는 생존과 이제 어떤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가장 필수적인 단계, 그 위의 단계가 이제 안전에 대한 단계, 그 위에 대한 단계가 이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단계, 그 위가 인정에 대한 단계, 그리고 가장 위가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단계거든요. 네. 지금 시대 때 보면 이혼율이라는 게 좀 높잖아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전 세대는 조금 더 가부장적이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이혼율이 지금보다 더 낮았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개발도상국이고 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생존과 안전이라는 욕구가 더 좀 중요했던 시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래도 네 아빠가 월급은 받아오잖니.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미루고 떼우고 했었던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시대를 좀 넘어서서 사랑과 소속감, 인정, 좀 자기 실현 이런 부분들의 욕구가 한층 더 강화된 사회의 기조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내가 예전부터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어떤 뭐 레벨업 하듯이 그냥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시장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하는 의견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는 소식도 중간에 전해드리고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나 자신을 더 중시하는 문화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또 이혼을 할 때도 출산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또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어떤 거는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뤄야 돼.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회적인 또 공감대랑은 또 별개로요.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네. 낳지 않는 부분들. 앞에서 저희가 경제적인 이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도적인 사각지대도.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경쟁적인 사회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가속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순간 사실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어떤 토대가 사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지지해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을 거라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인식이 좀 널리 확산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이 낳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하고도 맞물리기도 하고요.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많이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라든지 부담감 이런 것으로 많이 자리 잡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키워야 한다라는 부담감. 네. 이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라는 또 부담감이 아예 출산을 포기하게 또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 네. 부모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아이를 되게 잘 키워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진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네. 준비가 된 사람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네. 그 되게 안 좋은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들면 안 되는데. 부분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있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가구, 네.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는 집들도 또 많이 좀 조명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 보면은 또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물들도 네. 그 경쟁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순위가 밀리거나 네. 주변에 천적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네. 번식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도 사실은 이제 동물이니까 네. 이 사회 속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자신 안에 심리적 안전 기지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다시 결혼하려는 마음도 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네. 요즘에 보면은 노 키즈존 이런 것도 막 생겨나요. 네.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고 네. 심지어 놀이터에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놀이터에 조용히 하라고 막 붙여놓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출산에 좀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죠. 뭐 사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성 또 연대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만 좀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 축과 또 네 아이잖아, 네 책임이야라고 하는 어떤 타자화된 시선들 이런 것들이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존재를 볼 때 조금 더 연대화된 시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 조금 많이 깔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체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지는 것도 네. 한 가지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TV 프로그램 보면 아까 이제 뭐 혼자 잘 사는 사람들 네. 아니면 육아를 할 때도 화려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좀 조명이 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혼이나 가정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장려가 아니라 비혼 장려 프로그램 아니냐 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심리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사실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들, 뭐 이혼이 뭐 답이다, 혹은 뭐 결혼은 지옥이다, 뭐 이런 투의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꼭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연구를 꼭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만나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요, 행복한 가정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조명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 때 가장 상처받았던 일들을 많이 꼽으면 이제 가정이 많이 꼽히는데 반대로 제가 여쭤볼 때가 있어요. 가장 조금 소중한 기억이 뭐냐? 가장 사랑했던 순간들이 어디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보통 거기도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좀 균형화된 시선 또 뭐 비혼이 안 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명령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다른 여러 가지의 뭐 결혼해서 두 남녀가 만나서 뭐 아이를 낳아야지만 정상적인 가족 이런 좀 인식도 깨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화된 시선 자체가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문화적으로도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